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샘 솟지 않는 물이 없듯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농경사회의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사회로 진입시킨 주역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정보화 4차 산업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수나자 명만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에 걸맞도록 훌륭한 대통령과 뛰어난 기업인이 출연하여 이 나라의 산업화를 눈부시게 성공시킨 스토리가 있습니다. 몇 번씩 들어도 신나는 이 이야기를 동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봐, 최금장 해봤어? 해봤냐고? 누가 떠오릅니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제 흉내가 제대로 된 셈입니다.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직함과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고인께 혹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라서 3번에 걸쳐 시리즈로 나누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때는 1970년 5월 초 어느 늦은 밤의 일입니다.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이 청와대 뒷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박 대통령이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정주영에게도 한 개비를 권했습니다. 정주영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날만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거절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원래 과묵한 박 대통령이지만 이날따라 더욱 말이 없는 가운데 시간만 쭉 흘러갔습니다. 정주영도 박 대통령이 불을 붙여준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는데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한다고 여기에서 체념하고 포기해요? 어떻게 하든 해내야지. 임자는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사가 아니요. 실은 정주영도 조선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반 여건상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 포항제철이 완공되려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 생산되는 철판을 대량으로 소비해 줄 연관산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학열 경제부총리가 먼저 삼성 이병철에게 조선사업을 권유했죠. 삼성 이병철에게 거절당한 뒤 자신에게 이 화살이 날아왔다는 것도 정주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침내 정주영은 그날 박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각하의 뜻에 따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못할 것도 없지. 까짓것 철판으로 만든 크다란 물탱크를 바다에 띄워놓고 동력을 붙여서 달리기 하면 배지 뭐 배가 별 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주영의 특기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조선업자로서 조선소 건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로서 조선소 건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를 크다란 물탱크라고 생각하고 정유공장 세울 때처럼 도면대로 철판을 잘라서 용접해서 붙이면 될 것이고 배의 내부 기계는 건물의 장치를 설계대로 앉히듯이 도면대로 제자리에 설치하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선소를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대형 조선소를 지으려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야 하는데 해외에서 차관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그래서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정주영을 상대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미친놈 취급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희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수로
몇십만 톤짜리 배를 만들고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이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정주영이었으나 이때만은 속으로 우라가 치밀면서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하면 된다 라는 투지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던가?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차관을 얻으려면 3번에 걸친 관문을 넘어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외면당한 정주영이 이번에는 영국은행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버클레이즈 은행과 협상을 벌였지만 신통한 반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영국식 사업계획서와 유력한 인물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만 알아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1971년 영국의 선박 컨설턴트 기업인 AMP에 사업계획서와 추천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와 추천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후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졌는데 추천서만은 써줄 수 없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정주영은 영국의 유명한 애플도어 조선회사 회장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직접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은 조선소 지을 장소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모래사장을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달랑 전부였습니다. 이걸 들고 런던에 도착하여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톰 회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롱바톰 회장은 비관적인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직 배를 사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현대건설의 상환 능력과 잠재력도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보증을 써도 안 되겠습니까? 한국 정부도 그 많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지요. 이때 궁하면 통한다는 정주영식 기지가 발동했습니다. 그때 문득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지폐가 생각났는데 그 도안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탁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말합니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이 화폐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를 그려낸 지폐이고 이 그림도 거북선이라는 철로 만든 함선이지요. 당신네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 앞선 1500년대에 이 거북선을 만들어냈고 이 전함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의 대함선 전단을 괴멸시킨 역사적인 철갑선입니다. 한국이 지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바로 이 돈 안에 담겨 있으니 다시 한번 찬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롱바톰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지폐를 들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는 한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있었고 뒤쪽에는 철갑선 5척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거북이와 많이 닮아 있었지요. 정말 당신네 선조들이 실제로 이 철갑선을 만들어 전쟁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대단한 역사와 두뇌를 가진 나라입니다. 불행하게도 산업화가 늦어졌고 전쟁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묻혀 있었지만 잠재력만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도 자금만 확보된다면 훌륭한 조선소와 최고의 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회장님, 버클레이즈 은행에 추천서를 보내주십시오. 정주영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롱바톰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롱바톰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지폐를 내려놓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조상을 두었소.
당신은 당신네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롱바톰 회장이 어느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북선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좋은 배를 만들도록 내가 응원하겠소. 그러면서 롱바톰 회장은 환한 미소와 함께 축하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완벽하게 만든 보고서를 받고도 노라고 외쳤던 롱바톰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5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정주영의 반짝이는 기지였습니다. 그날 롱바톰 회장은 현대건설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 중이며 발전 개통이나 정유공장 건설에 풍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형 조선소를 짓고 큰 배를 만들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추천서를 버클레이즈 은행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때가 정주영의 기지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버클레이즈 은행의 해외 담당 부총재가 점심을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약속 하루 전날 정주영은 호텔에서 초조와 불안 속에 시간을 보내느니 만사 제쳐놓고 관광이나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건설 수행원들과 셰익스피어 생가 및 옥스퍼드 대학을 둘러보고 해질녘에는 윈저궁까지 관광했습니다. 이튿날 정주영은 버클레이즈 은행의 어리어리하고 우아한 중력 식당으로 안내됐습니다. 식사 도중 버클레이즈 은행의 해외 담당 부총재가 묻습니다. 정 사장의 전공은 경영학입니까? 공학입니까? 소학교만 졸업한 정주영이 짧은 순간 아찔했죠.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태연하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하, 제 전공이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당신네 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보셨는지요? 아, 네, 잘 봤습니다. 정주영은 순간적으로 어제 관광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렀을 때 마침 졸업식 하는 광경을 봤던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내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갔더니 한번 척 펼쳐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주더군요. 그는 태연하게 농담을 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자신의 학력은 짧지만 사업 경력은 누구보다 많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큰 배포를 보여주는 유머를 내던진 것이지요. 그러자 그 부총재가 끌끌 웃으면서 말합니다. 옥스퍼드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그런 사업계획서는 못 만들 겁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였고 당신의 전공도 유머였군요. 우리 은행은 당신의 유머와 함께 이 사업계획서를 수출 보증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러며 악수를 청합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일입니까? 정주영의 유머 한마디가 그 어려운 차관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사실 부총재가 정주영을 만나자고 한 것도 자신들이 빌려줄 돈으로 조선소를 만들려는 최고 경영자의 댐댐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CEO라면 대출을 해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최종 확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정주영이 은행 쪽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것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치밀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인정한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은행 쪽에서도 사전에 현대가 건설한 화력발전소,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정유공장 치밀하게 조사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확신은 정주영의 배포가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관문도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이야기는 28강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고맙습니다.